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의 홍익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이어서 개시 신청에 따른 법원 사무관 등과 회생위원회 업무, 개시 신청됐을 때 이제 어떤 업무가 있는지, 법원 사무관, 접수 사무관 등은 일단 서류 심사 및 안내, 개인회생 사건 담당 법원에서 정형화된 신청서와 신청이 필요한 각종 양식 등을 준비하여 신청인들에게 배포하고 이에 의한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할법원, 회생법원에 비치된 거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 재산 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개인 재산조회 신청서, 개인회생 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 목록 제출서, 면제재산 결정 신청서, 개인회생 채권 조사 확정 재판 신청서, 변제계획안, 변제계획안 간이 양식, 개시 신청용 간이 양식 모음, 소득증명서, 소득진술서 및 확인서, 자료송부 청구서 및 자료송부서, 채권자 계좌번호 신고서, 이걸 다 전국 법원에 통일적으로 아마 대법원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걸 이제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사건의 경우 신청인이 채무자 개인인 경우가 많고 신청서 및 첨부서의 내용이 정확히 기재되지 않은 채 접수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컨대 개인회생 채권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않고 땡땡 상사라는 식으로 상호를 기재하거나 개인회생 채권자의 주소를 번지도 표시하지 않은 채 땡땡은행 땡땡 지점도로 기재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법원이 보정명령을 별도로 바라는 방식 처리하면 그만큼 절차가 지연되고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서 접수 직후에 접수 사무관 등이 일종의 창구지도죠.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접수 후 소정의 첨부서류 및 소명자료가 빠짐없이 제출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예컨대 재산 목록에 기재된 재산가액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 자동차가 있는 경우 자동차 등록원부, 보험 환급금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 작성의 증명서, 매출채권이 있는 경우 그 증거자료이 함께 제출되어 있는지 봐야 됩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1인이 한 건의 신청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복수의 채무자가 공동 신청을 하는 경우는 채무자별로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하도록 창구지도를 합니다. 우리도 법제도가 개인을 독립된 권리 의무 주체로 보는 이상 자산 부채의 상태는 개개 채무자별로 다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채무자별로 독립적인 채무조정 및 갱생의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부부가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신청 수수료인 3만원의 수입인지 송달료는 채권자 수 곱하기 8 곱하기 지금 5,000원이죠. 5,100원인가요? 그 다음에 5만 10회분 10명일 때는 약 5만원, 50만원 10명일 때 한 55만원 듭네요. 송달료가. 그 다음에 인지액은 금지명령 때 2,000원입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산사건부에 등록되고 사건 번호 및 번호를 부여하는데 개회죠. 개회. 사건 번호는 참여사무관 개인회생 기록을 조제합니다. 만듭니다. 이건 우리가 알 필요 없죠. 참여관이 이제 심사합니다. 관할 유무, 송달료 납부 이런 걸 참여사무관이 아마 하는 것 같아요. 판사 가기 전에. 그 다음에 보전처분 증지 금지 명령에 대한 업무 2,000원 인지 붙여야 되고 법원은 이제 이런 거 결정하죠. 그 다음에 참여 보존은 보전처분 중지 명령 금지 명령 이게 있을 때 이제 송달해야 됩니다. 등기 있을 땐 촉착을 해야 되고 예납명령에 따른 업무 영업소득자인 채무자 같은 조에서 정한 급여소득자인 채무자 중 채무 총합계가 1억원 초과하는 채무자 급여소득자 중 보험설계사, 영업사원 및 방문판매사원, 법인의 대표자, 지입차주 그 밖의 영업활동에 따른 성과급 지급받는 자는 외부회생인 선임한다 그랬죠. 그 경우에 채무자는 인가결정 이전에 따른 보수기준액 15만원 상당은 예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납되면 예납필 찍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생위원은 어떻게 하는가? 서울회생법원은 법원의 업무의 편의를 위해서 재판별로 1인 또는 다수의 회생위원 업무 담당자 또는 외부 회생위원을 배정하여 이제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생위원 선임 결정 직후의 업무. 회생위원은 선임 결정 직후 기록 검토 및 채무자의 면담, 보정공고를 등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 업무를 수행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411호는 회생위원이 면담, 보정공고를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 등을 마친 사건은 조사가 완료된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조사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라도 개인회생 사건 접수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사건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판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생위원 선임 결정 직후 회생위원이 수행하는 업무는 아래와 같답니다. 개시 결정 전 기록을 조사하여 보정 권고.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관련 채권자 명칭 오류를 수정하라 그랬고, 별채권부 채권이 정확한 기재, 누락된 보증인 추가 기재하고, 개인 채권자 채권 발생 원인 서류 제출, 최근 사용처에 관한 금융자료 제출. 재산 목록 관련해선 종전 주소지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 주거에 관한 자료 제출, 배우자 명의 재산에 관한 채무자의 목평가, 누락한 재산, 자동차, 보험, 추가 기재, 압류금지 재산, 면제재산의 기재 오류 수정, 최근 처분한 재산, 매각당금 사용처에 관한 자료 제출, 부인권 행사 관련, 지방세 과세 증명은 제출. 신청서가 똑바로 안 들어가면 이 보정명령 하는 게 오히려 더 헷갈립니다. 그래서 최대한 전문 회생 변호사를 잘 선임해서 꼼꼼하게 피드백을 한 다음에 됐다 싶을 때 넣어야지, 대충 넣으면은 나중에 결국 똥 빠지게 고생을 해요. 보정하는 사람이. 뭐 먼저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후임 변호사 마찬가지고요. 후임 사무장 마찬가지고. 그래서 처음부터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 모든 서류를 마음만 급해서 이제 급하게 들어가는 경우 있죠. 중지명령 때문에. 그렇다 손치더라도 자세하게 해야 됩니다. 소득 증빙자료, 급여 소득자는 1년간 원천 징수 영수증, 급여 명세서, 급여 입금 통장 내역 등. 영업소득자는 소득금액 증명, 부가가치세 내는 사람은 표준증명, 사업자 등록증, 월별 매입 매출 현황,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금액. 신용카드는 어디서 발행하나요? 한국여신금융협회가 있죠. 그 다음에 부양가족 인정 여부나 추가 생계비 산정사의 잘못 정정. 변제계획안 관련, 개인회생재단 채권, 개인회생재단 채권, 우선권 있는 채권, 별채권부 채권 관련 기타 오류 수정 권고, 선행가압류, 압류정리금, 공무원 연금 대부금 등의 처리에 관한 특기사항 기재 추가 수정 권고,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위반된 변제계획안의 적정성 여부 지적 등. 이거 다 추가 재보정 권고, 단순 확인형, 유형, 이미 제출된 첨부서류 보정서에와 확인된 사실관계 중 다소 미심쩍은 부분에 관한 확실히 해두기 일부 확인이 필요한 간단한 사항 등을 추가로 보정하고, 보정권고 내용, 대출금 사용 내역에 관한 금융자료 제출, 거주지 관련 명의자의 금융 및 소득자료 제출, 개시신청 이후 급여소득 입금 통장 내역의 제출. 추가 조사형, 면담 전 보정권고와 면담을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에 관한 조사를 마쳤으나 불충분한 보정 혹은 불성실한 신청으로 말미암아 재산과 소득에 대한 신청서류 기재와 면담에서의 본인 진술이 전혀 달라 새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서 추가로 보정을 권고하는 경우, 근무지 현황 사진 제출, 소득 판례 곤란한 자영업자의 재산과 소득에 관한 추가 자료 제출, 객관적인 소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소득의 의심이 가는 채무자의 수입 상황 보고서의 제출 등 채무자의 청산 가치와 가용소득의 조사 밀접한 관련 있는 내용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 취하되는 경우 엄마, 개시 신청 취하의 시한.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한 채무자는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결정이 있기 전에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개시 결정 후에는 채무자가 개시 신청이 취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개시 신청에 하는 치유가 곤란한 흠결이 있음을 발견한 채무자가 개시 여부의 결정이 내리기 전에 신청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절차에서 신청을 취하거나 변제계획이 인가되지 않고 절차가 폐지되더라도 그 채무자는 아무런 제한 없이 다시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 기각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채무자는 아무런 제한 없이 다시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하서가 제출된 경우 개인회생 채권자 등 이해관계에 대한 송달을 요하지 않은 채로 절차는 바로 종결이 되어 확정되므로 법원 사무관 등은 취하서를 담당 법관에게 확인 후 사건을 즉시 종국 처리하면 됩니다. 개시 결정 전의 취하의 제한. 개시 결정 전이라도 채무자가 592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 처분, 593조의 규정에 의한 중지 금지 명령을 받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 취하에 이르게 된 경위, 이해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결국 보전 처분이나 이런 것만 쏙 받고 취하겠다는 건 좀 이상하죠. 그렇죠? 법원에서 취하 허가 결정을 한 경우 뒤에 양식이 나온답니다. 법원이
취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들이 강제 집행 절차 등 계속할 수 있도록 채권자들에게 취하 허가 결정을 송달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 개시 신청 취하의 경우 보전 처분 등의 효력. 일단 내려진 보전 처분, 중지 금지 명령, 포괄적 금지 명령은 개시 신청 취하 허가 결정의 확정으로 말미암아 모두 그 효력을 잃게 되고 중지된 절차는 다시 진행됩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과 동시에 중지 금지 명령 신청을 하였으나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취한 경우에는 절차가 바로 종결되므로 중지 금지 명령 신청에 대해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시간은 다음 시간에는 보전 처분과 중지 금지 명령, 포괄적 금지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